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 두 사람이 19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4시간가량의 단독 확대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하루가 지나 공개된 조약 원문에는 푸틴 대통령의 예고대로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을 당할 때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한국 언론은 물론 서방 언론에서도 북러의 밀착에 우려하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약이 1991년 소련 붕괴 이래 양국 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상호 지원 조항이 소련이 북한의 주요 후원자였던 냉전 시대의 합의를 되살리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조약 내용이 어떻길래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걸까요? 우선 조약의 해당 부분 4조 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4조 내용에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961년 모스크바에서 북한 김일성과 소련의 후르쇼프 간에 체결됐던 조소-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의 제1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1961년에 체결된 이 제1조에 보면 어느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는 군사 개입이 부담스러울 경우 유엔 헌장이나 국내의회 승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만 갖고도 북러가 냉전 시대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1961년 상황과 달리 지금은 냉전 시대도 아니고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을 한 상태인데 북러가 상호 방위 조약 수준의 조약을 맺은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61년에 체결됐다가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가 됐던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레드라인이 너무 큽니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조의 지체 없이라는 표현도 있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기타 수단을 동원해서 다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 되는 거죠. 단지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북한에게는 보은이고 한국에게는 아슬아슬하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뒤끝 장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생겼을 때 침공을 당했는지 침략을 한지 그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북한은 좀 더 과감해질 수가 있죠. 지금보다 더 센 후견세로서 러시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했던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이른바 북중조약에 나온 문구와도 유사합니다. 이 북중조약의 제2조는 최악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악의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중조약은 지금까지 폐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물론 실제 유사시에 러시아가 지원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으로 이어지면서 탄약마저 부족해서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황인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유사시에 개입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디 개입할 여력이 없어요. 러시아가 북한에 접근을 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 방산 공급망을 제공받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북러 밀착을 우려하는 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실체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각종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는 동력을 얻고 있고, 이는 국제 정세에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 군사 협력을 지속해온 북한과 러시아가 앞으로 이번 조약을 바탕으로 어떻게 협력을 확대해 나갈지, 가령 연합 방위 체계로 갈 것인지 등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상호 동맹 조약이 따로 체결이 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합 방위 체제가 구축될 것인지, 세 번째는 연합 방위 훈련을 할 것인지 우리가 면밀하게 추적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계획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개입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기고 이를 차단하는 걸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북한이 옛 소련과 체결한 조약은 폐기됐지만 북중 조약은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는 러시아의 개입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전 조약인 2000년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4조에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 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약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방침을 러시아가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북방 외교의 한 축이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에 편입시킴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맞서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도 우리에게 무거운 과제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гегемонистск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던 북한도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바탕으로 활동 반경을 더 넓힐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상임이사국 간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세계 평화보다는 자국 이득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하면서 안보리 내의 분열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이미 이렇게 무력화된 안보리 시스템을 다시 재확인시키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국제 질서 규범에 기반한 원칙을 벗어나고 있음을 주시시키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연대, 그리고 나토와 아태 4개국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너측에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러의 결집에 한미 그리고 한미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북러가 강경 대응하는 식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향후 동북아는 물론 국제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